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쌓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닷3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 휴먼 디자인에서도 2027년에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 일어난다는 걸 유전학적으로 에너지학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2030년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옵니다. 그때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012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지구 인류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40년이 되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40년이 되면 그 시점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 절반, 미혼이라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독신자들이 절반, 결혼한 사람이 절반. 되게 충격적이긴 한데요. 일단 미래학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2040년이 되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각각 3명의 이성 파트너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결혼 배우자, 한 사람은 섹스 파트너, 한 사람은 뭐라고 했더라? 무슨 파트너인데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납득하기 힘드시죠. 근데 그게 미래 사회의 트렌드가 된다는 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그냥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편견이 많은 사람이지만 여자들이 이제는 여성들이 어디서나 담배를 다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내가 되게 무서워가지고 눈을 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어땠냐면 여자분들이 담배 피울 때 아이 되신 분이 그냥 따게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디 버릇없는 년이 길거 담배 피우고 있다가 따게 때리고 따게 맞아도 고소도 못하고 왜냐면 이 법이라는 게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고소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난리 나죠. 여자 담배 핀다고 따게 때리면 난리 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30년 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려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 오니까 뭐 마음껏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좀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1인 기업 붐이 불지만 저는 1인 기업 10년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라 어쨌든 지금 앞서 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대처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연구해야 됩니다. 코어리딩 할 때 제가 지식 검색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을 1년만 하면 미래 사회 5년 트렌드는 다 예측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메가시티, 리더십 구조, 라이프 스타일, 정보혁명, 가족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야 되고요. 그걸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 대신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이 바뀌겠죠. 질문이. 그죠?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라서 뭐 시간을 쓰긴 했지만 저희 멤버십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아쉽지만 일반에 공개된 멤버십 제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희가 수평적인 리더십 구조도 있고 깨끗한 대화가 돼야 되고 실력 중심의 문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저희는 나이와 학력 같은 걸 전혀 따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만 저희랑 함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90% 이상을 저희는 내부에서 멤버십을 이렇게 제공하지만 외부의 길이가 열려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적습니다. 저희의 이런 문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독특한 튀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퍼플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냥 멤버십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윤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룹 G라는 건 제너럴 멤버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면 스마트 워킹과 이 코어 리딩과 주역과 어스트롤러지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희 그리고 닷3 프로젝트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미래를 보면 우리가 의도가 생기거든요. 지향점들이 생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와 어떤 결단의 수준들을 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진짜로 어떤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룹 C가 되면 이제 정예 멤버, 정회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플라이 그룹에서 이제 정회원 타이틀을 붙여주는 때가 되는 거고요. 저기는 이렇게 공식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중심에 들어와서 모든 걸 떠맡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게 6년 동안 또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 디지로그라는 구조와 그리고 저희 지금 보디랭귀지 공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얼굴에 43개의 근육이 있고 10,000개의 표정이 나옵니다. 0.2초 만에 표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단서들을 잘 알면 비즈니스 할 때, 대인관계 할 때, 어떤 고객을 상대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라이 투 미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죠. 굉장한 수작인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러니까 진실을 감추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얼굴 표정과 손가락 하나 표정을 통해 다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속이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바디랭귀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쓰기 훈련이나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죠.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의도 슬래시 결단인데 의도 또는 결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의지를 써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도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고 결단이라는 것은 의도가 충분치 않은데 의도는 명확치 않지만 내가 나를 돌파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하는 거죠. 이건 약간 의지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훈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의지는 어느 때 필요한 거냐면 의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훈련할 때 의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지의 개념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이제 코어 리딩부터는, 코어 그룹부터는 이제 의도 중심으로 가는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기회를 주고 G에서 C로 갈 수 있도록 주는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진짜 전문가는 그 양궁 관역판에서 진짜 10점짜리 관역판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조그만 곳이고요. 저게 되게 쉽지가 않지만 어떤 사람이 4년에서 5년 정도를 정말 이렇게 자기 시간의 70~80%를 투자해서 훈련하면 저희가 인정한 수준의 전문가 수준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렇다고 막 10년까지 걸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까지 쌓인 노하우들도 어느 정도 있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5년 정도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3명 정도의 역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드디어 6년 만에. 그래서 저 그룹 S가 그런 전문가, 진정한 전문가, 그러니까 인증이 없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된 사람, 그리고 손님이 계속 입소문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저희는 사후 인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하고 비슷한 겁니다. 양궁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추천해가지고 지역에서 떨어졌다. 우리나라 양궁계의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정말 계속 달고 닦지 않으면 바로 그냥 꼴찌가 되는 게 양궁계의 흐름인데 저희도 그런 방식을 실제로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실력이 유지되려면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저희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정말 제대로 도움을 주려면 돈 받고 제대로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진주크루라고 하는 세계 1위 비보이 팀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지 우리 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왜 그걸 열심히 하지 않느냐. 다리가 아프면 팔로 하고 팔이 아프면 다리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한테는 멈춤이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성실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1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지는 타임인데 뒷부분은 한 1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10분 정도 더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이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과 좀 관련해서 저는 여기서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조금 그 운영의 미는 떨어지지만 슬라이드를 잠깐 뺐다가 차트가 만약에 있으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먼 디자인 설립자 라우르의 차트인데요. 60일, 24 이게 여기가 이렇게 딱 채워지면 색깔로 끊임없이 이유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와 여기가 정의되면 이게 제가 되어 있고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가 여기가 되어 있는데 박진영 씨 그 힐링 캠프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계속 뭔가 찾아다니거든요.
우주의 신비를 풀고 싶어요. 특히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디자인인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체가 제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종교와 과학의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일 추상적인 카테고리지만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 과학이랑 종교 사이에 있어요. 그렇게 막 대단히 실용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다 이게 모든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효과성이란 무엇인가, 시간 관리 왜 하느냐, 다 이런 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종교와 과학의 양대 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제가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특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저도 종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저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뭐 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종교와 과학을 연구하는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떤 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막 악수를 청하시면서 당신이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내가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저는 그 말 들으면 되게 막 감동적입니다. 제가 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 라인 3라는 건 아까 그 1,3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역에서 말하는 1,3. 이 시행착오의 효란 말, 저기 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왜냐면 종교와 과학은 워낙 베일이 쌓여 있고 300년 전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은 종교도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거는 달라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누구죠? 슈레딩거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과학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를 동시에 항상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과학과 휴먼 디자인 같은 걸, 주역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깊게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원래 학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 게 필연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1인 기업이죠. 제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랑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좀 재밌는, 좀 다소 충격적인,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짓궂다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건데, 뭐냐면 이 종교와 과학에 대한 계속 의문과 연구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각계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서 다 보낼 겁니다. 매년마다. 답이 있든 없든. 저희가 확신하는 것들 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쪽에 계속 보낼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때는 아니고요. 때가 되면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아까 우주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끝도 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폴 디렉이라고,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거의 전설적인 과학자거든요. 아인슈타인, 뉴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리처드 파인만급의 과학자거든요. 뭐 그 사람들하고 다 친구였지만, 뉴턴은 뭐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영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뉴턴은 우리가 보통 천지창조의 신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기독교의 신은 우주가 있으라라고 했다면 뉴턴은 자연법칙이 있어라, 이런 얘기로 비교를 할 정도로 대단한 과학자인데, 영국에서 폴 디렉이 뉴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2위가 뉴턴 다음에 폴 디렉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빅뱅 이론이나 뭐 우주 초기의 상태를 연구하거든요. 지금은 뭐 기독교 학자들도요, 저는 기독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가장 기독교가 그런 과학과 대립하는 분위기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기독교 DNA 구조를 밝혀낸 기독교 학자도 우주가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조적 진화론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볼 때 진화는 거의 확실합니다. 진화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게 숙제인 건데 그거 풀지 못하고 있죠. 근데 휴먼 디자인도 이 진화되는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인간의 디자인을 밝혀내는데 충격적인 부분이 많죠. 근데 폴 디렉이 우주 초기의 상태를 연구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딱한 게 아니거든요. 딱딱하다는 건 우리의 오감이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트랜슬레이션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건 에너지 다발들입니다. 에너지들이 빠르게 진동하고 있고 우리보다 빠르니까 이게 저한테는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양자화된 세상, 양자 물리학, 조각조각 나 있는 양자화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으려면 이 우주에 우주 초창기에 자석이 반토막짜리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학문적 용어로 자기 단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더 가깝게 옮겨오면 뭐 그것도 한자지만 자기 홀극이라고 하고요.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석이라는 게 자르면 또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절대로 단극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뉴턴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폴 디렉이 미친 소리를 한 거죠. 자기의 단극 자석이 있어야 된다. 우주 역사를 설명하려면. 근데 그 말을 폴 디렉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한 거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론적으로 자기 단극이 거의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보면 여기 overwhelming evidence for monopols라고 되어 있죠. 그 마그네틱 모노폴, 자기 단극에 대한 뭐 압도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닌데 기사들을 보니까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기사의 문장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간접적으로 증명됐다와 직접적으로 증명됐다는 다른데 직접적으로 증명되면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머리 사고 실험만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천재죠. 근데 그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영국의 천문 관측 소장인 에딩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딩턴이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실제로 관측을 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에딩턴이 사실 띄워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 이론을 폴 디렉이 제시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일을 한 거죠. 근데 아직 그걸 관측을 하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휴먼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 자기 단극이 있다고 해도 실험적으로 밝혀질 수 없다. 인간의 실험 도구로는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뉴트리노도 사실 처음에는 인간이 이걸 밝혀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이 자기 단극이라는 게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얘기를 했냐. 마그네틱 모노폴로 구글 신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답변을 해주십니다. 6페이지에 가면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요. 휴먼 디자인 차트하고 우주 초기를 설명하는 사진들이 같이 걸려 있죠. 휴먼 디자인에서는요, 이 개념이 저기 G센터라고 하는데요. 방향과 정체성과 관련된 센터인데 저기에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다고 말해요.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뉴트리노처럼 이미 정보적으로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을 통해서든지 뭐라고 어떤 그런 8일 동안 받아 적었는데 그런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뉴트리노가 증명되기도 전에 그런 사실이 얘기됐었고 마그네틱 모노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확고하게. 근데 설립자인 라우르는 이게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우르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게 라우르입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였어요. 근데 주역도 모르고 어스트로로지도 모르고 할 당시에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7년 동안인가 묻혀서 공부를 하면서 휴먼 디자인을 검증하고 통계학적으로도 검증하고 그래서 도구로 만들어내거든요. 마그네틱 모노폴은 머지않아 과학자들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밖에 찾지 말고 인간의 몸 안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몸에 자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죠? 여기에 자철광, 요만한 먼지 같은 것들이 수천만 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머릿속에. 알고 계시죠?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을 믿든 안 믿든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다는 건 변함없는 얘기예요. 전서구 비둘기 같은 거 보면 여기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찾아가서 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철관 같은 것들이요. 하나도 놀라운 얘기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원래 배웠어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는 마그네틱 모노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네. 아무튼 여기까지 과학적으로 접근이 나중에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겁니다.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다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에서 말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그네틱 모노폴은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디자인과 조율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진짜 로 오브 어트랙션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대단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언제 한 3, 4분만 더 하면 끝이 날 겁니다. 네, 좀 제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주 심플하게 보자면 인간에게 마인드는 주어져 있는 고정된 상수값이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죠.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신에 의해서라고 설명하든 어떻게 설명하든 인간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언어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현실, 있는 그대로 현실은 또 그것과는 다르죠. 이걸 좀 구조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동양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올라가니까 굳이 필기하는데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슬라이드도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겠죠. 그죠? 사람은 다 다른 경험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한 가지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세계, 우주가 빨간색이니까요. 이 자연, 우주, 빨간색인데 빨간색 X를 경험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걸 표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뭘 먹었는데 맛이 이게 달콤하면서 셔요. 근데 이걸 사과라고 불러야 사람들이 사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과라고 부른다고 이게 사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배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면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사과가 절대불변의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자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걸 애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과 동일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애플이라고 안 부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애플로 번역할 때도 그렇게 번역하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X를 경험한 사람이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정밀하게 묘사를 한다 한들 빨간색 X를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고 검은색 X로 표현하겠죠. 우리의 언어는 실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공리로 이루어진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 안에다가. 절대로 둘이 만날 수는 없죠. 이거 이해하시게 되면 대학 우주의 원리에 관통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리들이 모여서 인간에게 실용적인 차원으로 함축이 되면 그걸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학문이라는 것은 실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의식, 양자물리학, 시크릿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건데요.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이라고 해서 가상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만질 때 느낌은 실제적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우리의 표현하는 언어가 그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 사과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과라고 부를 수 있는 뿐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매트릭스 이론이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매트릭스 구조, 우리는 절대로 실제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정신적인 구조물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칸트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정신적인 구조물 안에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 제멋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을래, 너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해도 다 그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추얼 월드가 맞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해도 돌아가니까요, 세상이.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검은색 인간이라는 게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먼 우주를 바라보고 미시세계를 바라보다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거대한 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미시세계로 줄어들어가면 양자물리학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주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뭘 봤냐면 아까 뉴트리노 얘기했었죠. 이 뉴트리노들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관통해서 지나간 뉴트리노들이 태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뭐 소위 장난삼아서 안드로메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로요. 과학적으로. 거기에 우리 정보가 전달됩니다. 텔레파시 이론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뉴트리노가 빛에 거의 가까운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텔레파시에 통했다는 게 이 정보가 전달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뉴트리노 이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핵잠수함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핵잠수함은 잠수되어 있는 게 중요한 전략적인 무기인데 소통하려면 이게 안테나를 띄워야 되거든요. 바다 밖으로. 바닷속에서는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뉴트리노를 사용하면 정보 손실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뉴트리노에다 정보를 실어가지고 그걸로 소통하는 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뉴트리노가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트리노라는 것이 우주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얘기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충격적인 소결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이제까지 사람들이 많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부 설계도를 딱 보면요. 자유의지라고 말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디자인이 움직여갈 때 이걸 쫓아갈 것이냐 아니냐밖에 없고 사실 내가 뭐 어떤 방식 생각한다 이런 게 다 선택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자유의지랑 개념이 되게 달라져요. 또 충격, 이것도 되게 큰 충격인데 제가 어설프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검증해 볼 수 있는 소스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갭이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는데 이거 안 줄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학문을 깊게 연구해도 양자물리학을 해도 천문학을 해도 저건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신비주의를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종교를 공부하고 했던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이 갭은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되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고 활용해야죠. 물질 세계를 잘 이해해야죠. 영적이다라는 게 물질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사람이 뭐 영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법적으로 보면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세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를 풀기 위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 수 없었던 지식들이 지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얘기를 한 이유는요. 플라이 그룹도 의미가 있고 다 이루어진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자연의 일부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더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고 탁월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결국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라 그럴까? 힘들이지 않고 인생을 여행하듯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뭐 매연과 경적 소리에서 맨날 언제 퇴근하나 뭐 술자리는 2차에서 끝나나 3차에서 끝나나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기회가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고요. 저는 이런 삶을 지금 맛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사람들한테 갈매기 꿈을 선물로 드리면요. 내가 분명히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왜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고 존재를 심금을 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을 벅차게 만들까? 그 사람도 자세히 다시 보시면 나오지만 그 사람이 그냥 쓴 책이 아니에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압도돼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꿈을 보면 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처음엔 치열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아래서 깨어나오듯이 매미가 땅 밖으로 나오듯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세포의 기억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포가 제일 길어요. 다른 건 3년, 2년 그러는데 7년이거든요. 그래서 휴먼 디자이에서 어떤 얘기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데 7년 걸린다. 그러면 그걸 절반 정도 나오면 반타작이니까 3.5년 정도를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면 인생이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0%를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5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삶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점점 더 이 삶의 의문들을 풀어가고 있고 제가 가장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긴 사람한테 뭘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바탕화면에 깔아놓고서 바탕을 까는 순간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갈매기를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글쎄요 뭔가 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아라 더 높이 날아라. 되게 우리 안에 되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플라이라는 그러니까 그룹 플라이가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좀 적지 않은 유익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한 10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그거 잠깐 좀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한 2, 3분 정도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게 좀 와닿으셨는지 어떤 게 좀 새로우셨는지 얘기를 잠깐 나누고 네, 질문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이 같은 경우는 뒤에 분하고 이렇게 세 분 좀 같이 한 2, 3분 정도만 짧게 길게는 안 하고 짧게 좀 대화를 잠깐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